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냉혹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이며, 이는 단순한 물리법칙을 넘어 존재의 근원적 비극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설명하는 유일한 서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는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는 현상은 단순한 열이 이동이 아니라 우주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농축된 에너지에서 분산된 에너지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의 축소판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적인 과정입니다.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1865년 처음으로 명명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에너지의 양이 아닌 에너지의 질과 배열 상태를 설명하는 척도이며, 닫힌 개 안에서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고 항상 증가하거나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고전 역학이나 양자 역학의 이론들이 수정될 수는 있어도 열역학 법칙만큼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만큼, 엔트로피는 물리적 실체의 가장 깊은 바닥을 흐르는 규칙입니다.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에서 시작된 거시적 관점을 넘어 루트비 볼츠만이 제시한 미시적 통계 역학의 세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확률의 문제로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S는 K 로그 W라는 공식은 우주의 운명을 수학적으로 압축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S는 엔트로피를, K는 볼츠만 상수를, W는 특정 거시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질서 정연한 상태는 그 배열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적은 반면, 무질서한 상태는 입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방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우연히 한쪽 구석에 모여 질서 정연하게 정렬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0은 아니지만,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에 가깝습니다. 반면 공기 분자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무질서하게 날아다니는 상태는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확률이 낮은 질서 상태에서 확률이 높은 무질서 상태로 이동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필연성은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등 물리학의 근본 방정식들은 시간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수식상으로는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깨진 유리잔이 다시 붓거나 엎질러진 물이 다시 컵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열역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였고, 미래는 현재보다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일 것이라는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우리가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물리적 근거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지표이며, 우리의 기억이 과거만을 향하고 미래를 기억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주의 탄생과 종말을 잇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138억 년 전 대폭발의 순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로저 펜로즈의 계산에 따르면 초기 우주가 그토록 낮은 엔트로피 상태, 즉 극도로 정교한 질서 상태를 가질 확률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미세한 확률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초기 조건 덕분에 우주는 즉각적인 열적 평형 상태, 즉 아무런 구조도 없는 혼돈의 수프가 되는 대신 별과 은하, 그리고 생명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력은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를 가속화하면서도 국소적인 질서를 창조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별이 탄생할 때 별 내부의 질서는 높아지지만 핵융합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열과 빛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즉, 별은 우주의 무질서도를 높이는 대가로 자신이라는 빛나는 질서를 잠시 유지하는 엔트로피 엔진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위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의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체를 음의 엔트로피를 섭취하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질서도가 높은 에너지인 음식이나 태양광을 섭취하여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열과 노폐물이라는 무질서도가 높은 에너지를 환경으로 배출합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이 주창한 산일 구조 이론에 따르면 평형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시스템은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자발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소용돌이, 그리고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모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자연이 선택한 구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막는 방파제가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더 빠르게 소모하고 무질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복잡한 사회를 구성할수록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열적 평형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의 종착지는 결국 연력학적 평형, 즉 열죽음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고 별들이 모든 연료를 소진하여 꺼지고 나면 우주는 더 이상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차가운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온도가 절대 0도에 근접하게 균일해지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것이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우주의 최후입니다. 양자 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조차 스티븐 호킹이 예언한 호킹 복사를 통해 아주 느린 속도로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다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마저 해체되어 빛과 렙톤의 희미한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의미를 상실합니다. 변화가 없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1초와 1조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고요한 침묵으로의 귀결입니다. 블랙홀과 엔트로피의 관계를 파고들면 우리는 정보와 우주의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1970년대 제이콥 베켄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구멍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엔트로피를 가진 연력학적 실체임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닌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의 정보가 2차원 표면에 저장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피 원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과 중력은 더 낮은 차원의 경계면에 저장된 양자 정보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단순한 무질서의 척도를 넘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짓는 정보의 양으로 재해석됩니다.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가 반드시 열을 발생시킨다는 란다우어의 원리는 정보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임을 증명하며 이는 우주의 모든 기억과 역사가 연력학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근원적 한계는 광속 불변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는 인과율의 속도이자 정보 전달의 절대적 한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이 과거이며 지금 이 순간 그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빛이 도달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천광년 떨어진 문명에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가 도달하는데 1000년, 답신을 받는데 다시 1000년이 걸립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한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가득하다 해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의 항성계라는 고립된 섬에 갇혀 있으며 엔트로피의 증가와 공간의 장벽은 우리를 영원한 고독 속에 가두어 둡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해답은 문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명이 연력학적 한계와 시공간의 감옥 속에서 홀로 명멸하다 사라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무주의적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인 희망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 즉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들기 때문에 그 찰나의 개화가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질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은 우주의 거대한 무질서 흐름에 맞서 잠시 동안 피워올린 불꽃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죽음이라는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의 섭리에 저항하며 매 순간 숨을 쉬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투쟁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감각기관이며 비록 그 끝이 침묵일지라도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 우리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조각해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정보로서 우주의 역사에 각인될 것입니다.
결국 열역학 제2법칙은 우리에게 겸허함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한정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잠시 동안 질서를 유지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의미를 창조합니다.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쥐고 느끼는 온기는 단순히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빚어낸 질서와 생명이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우주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잠시나마 나라는 자아와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승산 없는 전쟁터에서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에 잠식당하는 대신 이 찰나의 질서를 마음껏 향유하고 탐구하며 다가올 영원한 밤 앞에서 가장 밝게 타오르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엔트로피라는 우주의 철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우주론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찰나에 불과한 항성의 시대이며, 이는 엔트로피가 급격히 증가하여 모든 구조를 해체하기 전 생명체에게 허락된 유일하고도 기적적인 거주 가능 구간입니다. 모든 항성이 핵융합 연료를 소진하고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로 변해가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운명이며, 10의 100제곱년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시간이 흐르면 양성자마저 붕괴하여 우주는 빛조차 없는 암흑 에너지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라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 위의가 선명해집니다.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양자역학적 확률 구름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물리법칙을 규명하는 행위야말로 무의미한 입자의 배열이었던 우주의 정보라는 질서를 부여하고 사건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여 열을 방출하는 기계가 아니라 혼돈을 정보로, 소음을 음악으로, 그리고 생물학적 본능을 고결한 사랑으로 변환하는 고도화된 엔트로피 역행자들입니다. 비록 열역학 제2법칙이 우주의 필연적인 종말을 예고할지라도 그 법칙을 이해하고 수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성체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은 그 어떤 물리적 소멸로도 지울 수 없는 우주 역사상의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이자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정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의 상태를 탐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엔트로피는 우리를 허무의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극한으로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가치는 무한한 시간의 축 위에서 유일무이한 좌표를 점유하게 됩니다. 우주가 결국 차가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영원한 침묵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긴 침묵을 깨뜨렸던 가장 소란스럽고 치열하며 아름다웠던 파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멸의 존재가 무한한 허무에 맞서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이자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타오를 수 있는 마지막 전략적 승리입니다.